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한번 이코노미스트 기사 5월 26일자 기사인데요. 간단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즘 위기 상황 너무 많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에서의 그 관리자의 가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 지금 현재가 This is age of uncertainty. 그야말로 uncertainty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죠. 그래서 너무나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회의석상에 한다는 말 자체가 클리셰, 아주 식상한 표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ngs have never been less predictable. 이렇게 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했던 적도 참 없었습니다. 여기 이중 부정이죠. never 나왔고 less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측이 이렇게까지 불가능했던 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risis, 위기가 어떤 force나 frequency, such force and frequency, 강도나 어떤 빈도면에서 이렇게 전례 없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은 everywhere 이렇게 have had to navigate unexpected event in recent year. 최근 몇 년 동안 unexpected event,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이벤트, 사건들을 아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대응은 모든 리더에게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야말로 is a big test of leaders' mettle. 어떤 리더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ettle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어떤 강한 정신력, 배짱, 강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틀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진정한 가치를 말할 때 메틀이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능적인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managers have to resist their natural instinct,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을 이제 본스러운 행동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막 직감대로 막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 put off preparing for disaster. 재난 대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비의 중요성을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탑 시나리오스 플래닝 워크숍 이런 걸 합니다. 테이블 탑 시나리오스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플래닝 워크숍 이런 예측 워크숍 이런 것은 단순히 그냥 predicting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과 어떤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me thinking, 사고력을 연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고력을 연마하고 그다음에 press organizations to articulate their guiding principles. 이렇게 조직의 핵심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그다음에 create a building block from which an actual crisis response will materialize.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게 재조합될 요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능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본능이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번째 본능은 모두 이제 센트럴라이즈 이렇게 모든 것을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상황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태스크포스 만들어 가지고 여기 시트랩 이란 말을 하는데 시트랩 그런 밀리터리 텀인데요. 군대 용어인데 시츄에이션 레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계적인 중앙 집권적으로 본사가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관리자들도 보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막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제들에 직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risis confront organizations with a novel, 새롭고 아주 fast moving problem,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센트럴라이징 하는 거, 중앙 집권화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 거죠. 상황이 previous experience, count for less 합니다. 과거 경험이라는 것이 count for less 덜 중요해지고 running things up the chain means delays. 어떤 상부 보고 체계는
지연을 초래하게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등반이 있었을 때요. More than 5,000 mountain climbing expeditions in the Himalayas. 이렇게 히말라야 등반대 5천 건 이상을 연구를 했는데요. 어, 그 위계적인 문화일수록 등정률이 높았지만 사망률도 그만큼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climbers from the more hierarchical culture 이렇게 위계적인 문화일수록 achieved more summit 등반 더 많이 서밋 정상에는 올라갔지만 but also suffered more fatality 사망률도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hierarchy enables greater coordination in normal circumstances. 이렇게 평상시에는 노멀한 상태에서는 위계 구조가 협조를 잘 이끕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말을 안 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관리자 유형에 따라서 막 뭔가 이렇게 위계적인 거를 요구하는 그런 관리자가 나타나면 문제를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people were less likely to voice concerns if they saw things were going wrong. 문제가 생겨도 말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위기일 때는 decentralized approach, 분권형 접근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anded much more control to local managers, 이렇게 지역 관리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위임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은 그런 사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르웨이의 그 비료 회사 뭐 야라 CEO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분권형 디센트럴라이징 어프로치를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방식이 더 효과적이어서 지역 중심 조직 구조로 개편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이 어떤 본사의 승인 없이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본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focus on getting through the immediate problems.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진짜 막 우리 학교 생각나네. 그래서 중요한 건 look ahead to post-crisis future. 이렇게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드는 게 그 라임, 그 전동 자전거 스쿠터 공유 서비스 회사인 그 라임 이제 사례로 이제 그런 걸 제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때 이제 팬데믹이 있고 막 이랬을 때 회사가 되게 타격을 받았을 때 outsource the manufacturing of line speakers, 이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주화를 제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슬래시 코스트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그 라임의 그 CEO는 making the most durable bikes, 이렇게 가장 튼튼한 제품을 만들고 바이크나 스쿠터를 만드는 것이 critical to the firm's long-term success, 어떤 그 성공의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주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whenever we cut, he says of the period, 그 힘들었던 그 팬데믹 시기에 그 CEO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줄이든 whenever we cut, 뭘 줄이든 간에 그래도 we don't cut to the core, 이렇게 핵심은 줄이면 안 된다. 왜? Because then we have nothing to come back from. 그렇게 되면은 핵심이 무너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대응을 할 때 세 가지 플랜, 그죠? 계획하고 decentralize, 분산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prioritize, 우선순위를 세워라. 이렇게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계획하고 분산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 이게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그 매니저 관리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잔소리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더 힘들고 끼어들기 더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전환 겸 아주 간단한 뭐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6월 3일 선거일인데요. 휴일이니까 잘 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